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내일까지 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사실 쉬는 동안에 이 연휴 동안에 중국에 혹시라도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가 발표될까 유심히 지켜봤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앞에서 보신 대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저렇게 나온 마당에 이제 유럽과 미국, 일본까지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통화량을 풀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 같이 막 합창을 하는데 한쪽에서 힘들다고 음을 낮게 잡으니까 다른 사람도 낮게 잡고 하다가 좀 음악이 이상해진 지금 상황이죠. 자,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이 기조는 사실 친시장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증시의 반응을 보면 아시겠죠. 먼저 유럽 증시 마감 브리핑을 통해서 ECB와 연준의 양적 완화 공조 시장이 어떻게 잘 반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4분기 첫날 유럽 증시입니다.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승세를 나타냈다라고 4분기 첫 마감 브리핑을 전하고 있고요. 물론 여전히 그리스, 스페인 구제금융이라는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유로존 실업률이나 제조업 지표는 오늘도 부진했지만 이제는 정말 바닥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은행의 이 적극적인 통화 완화 기조가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도 되겠다 이런 투심에 따라서 4분기 첫날을 상승세로 출발했다. 여기에 또 동기부여를 해준 소식은 바로 스위스의 광산그룹 엑스트라타와 글렌코어의 합병 소식이 마침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 번 설왕설래만 있었다가 막 거래가 깨지고 했었는데 이렇게 엑스트라타와 글렌코어의 합병 소식은 광산주거든요. 둘 다 이 원자재 업종이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시가총액도 원자재 관련주는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 점에서 향후 개선 기대감이 없이는 이 쉽게 인수합병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근거가 달려있네요. 자, 이제 미국으로 오겠습니다. CNN 머니의 미국 시장 마감 브리핑 보시죠. 먼저 맨 위에 제목을 보시면은 그야말로 이 스팀이 빠졌다라는 표현을 김 빠졌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일단 증시 보시면은 다우지수 일중이거든요. 개장 초에 유럽 증시 상승분 이어받으면서 갭상승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오전 10시를 기해서 또 한 번 레벨업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ISM 제조업 지수 호조 때문이고요. 어쨌든 오후 들어서 이렇게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결국은 대부분의 반납을 하고 나왔다는 거죠. 일단 요 상승세 반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또 외신마다 다른 평가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현지 시간으로 요때 오후 1시경에 버냉키 연준의장이 연설에서 현재 미 경제의 성장세와 고용은 상호 악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지난 Q3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다가 미 의회는 재정절벽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미 경제는 다시 리세션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연준은 결국 달러 가치 상승을 지지한다는 이 발언을 하면서 뭔가 이 묘한 긴장감과 함께 제목에 나왔던 대로 상승 분위기에는 김이 빠진 동시에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다는 것이죠. 오늘 미 증시에서는 베런스지의 골드만삭스 주가 전망 상향에 따라서 금융주만이 뚜렷한 강세를 나타냈고 반면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처럼 미 증시 그날그날 분위기를 주도하는 애플은 장 초반 급등한 이후 오후 들어서 하락 전환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렸다. 결국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 지수만 하락 마감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황에 대해서 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리치 워스 캐피탈 매니지먼트 측의 의견입니다. 애플이야말로 진정한 미증시의 나침반이다. 아직 펀더멘탈에 큰 변화는 없지만 한동안 지속된 상승세 이후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이. 근데 잠시 개장초 분위기 따라서 급등을 했지만 여지없이 조정이 따라온 상황. 따라서 피로감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자. 대신에 오늘 ISM 제조업 지표가 안전판 역할을 했기에 선방을 했고 여전히 투심은 추가 상승을 담보해줄 또 다른 모멘텀을 확인하고 싶어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펀더멘탈이나 증시 전반적으로는 좀 숨고르기, 피로감, 조정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업 지표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양적 완화 공조 기조는 계속해서 하방 경직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죠. 자, 그럼 도대체 ISM 제조업 지수 얼마나 좋았길래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이만큼의 급등을 이끌어냈는지 ISM 제조업 지수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이 부분이 10시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시점이고요. 내용 보시겠습니다. 미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발표한 제조업 지수가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 대학 때 처음 이 ISM 제조업 지수 이름만 듣고는 거의 엄청나게 복잡한 그리고 과학적인 지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각 업종 종사자들에게 항목별로 설문을 해서 이를 수치로 만든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51.5 예상 상회 이 수치도
100명 중에서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51.5명이라는 뜻에서 50이 넘으면, 그러니까 반 이상이 좋다고 답했을 때 제조업 확장이고, 반대로 반 이상이 안 좋다고 말했을 때 50 미만으로 제조업 위축이다, 이런 해석이 붙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갑자기 ISM 제조업 지수 예상 상회라는 제목이 좀 가볍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항목별로 보시면은 내용만큼은 좀 튼실합니다. 일단 PMI,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4개월 만에 처음 반등을 기록했고요. 향후 기대감을 반영하는 신규 주문이 얼마죠? 5.2%포인트가 올랐고요. 다음에 생산 단가, 이 원료 가격 상승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수요 증가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4포인트 올랐고, 고용이 3.1포인트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재고량은 또 줄어들어서 수요 증가는 물론이고 향후 생산 혹은 이 수요 증가에 대한 이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각 업종 종사자들의 코멘트를 그 밑에 모아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화학 업종 종사자는 8월에 비해서 9월 수요가 안정됐다. 다만 신규 주문에 있어서 뚜렷한 개선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화학 업종하고 좀 비슷한 지금 현재 분위기인가요? 다음으로 컴퓨터와 가전제품 생산시설에서 일하는 응답자는 우리는 생산 계획에 차질 없이 가동을 하는 중이다. 생산이 상당 부분 감소한 것은 사실인데 아직까지 올 2012년 생산시설 확대라든가 2013년 계획은 수립된 바가 없다. 불확실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신경을 쓰고 있다. 이어서 컴퓨터와 가전제품 들어봤고요. 운송장비 보실까요? 철광과 알루미늄 가격은 계속 하락세를 지속 중인데 이 가운데서 자동차 생산에 들어가는 이 주문만 9월 한 달 뚜렷한 증가를 보였다. 그럼 여기에 대한 시장 전문가 의견도 보시죠. 독일 란데스만크 측의 의견입니다. 최근 중국과 유로존의 제조업 부진 그리고 재정 절벽이라는 배경 속에서도 이번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영국의 구매 공급자 지수가 지난달 49.6에서 48.4로 하락한 것, 그리고 주말에 나온 중국 PMI 지수가 8월 기점으로 반등을 시작하긴 했지만 여전히 50선 밑에 있는 것 등 이런 것과 미국 지표가 대조적이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였다라는 설명입니다. 물론 전 세계 가장 민감한 미국 제조업종의 지표가 좋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 나쁠 건 없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이 미국 제조업을 살린다. 이거를 장기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일단 제조업체들, 수출 업체들한테 조금 좀 긴장의 요소가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네요. 애플의 삼성전자 소송 건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비슷하게 연산이 되는 부분이 있죠. 다음으로 마지막 MSCI 한국지수 보시죠. 사실 오늘 화요일장이 이번 주 우리 시장 첫날인데요. 차라리 월요일장은 요즘에 주간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 주간 흐름과는 거의 반대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증시 없는 게 오히려 날 수 있다고 보고요. 0.88% 오르면서 지난 금요일장 조금 아쉬웠던 우리 시장 반등 분위기를 오늘 한 번 더 이어줄 것으로 봐도 나쁘지 않겠고요. 일단 보시는 대로 바닥권은 어느 정도 탈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저항 수준에까지도 아직 접근하려면 좀 여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은 오늘도 양호하게 한번 이어질 것으로 봐도 나쁘지가 않겠습니다. 화요일 이번 주 첫날 글로벌 마켓나우였습니다.